우리가 지금은 그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이 연속이라는 게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그죠? 이게 그 표도 안 만들어지고 좀 답답한 상태이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연속 확률 변수에서 기대값이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확률 밀도 함수. 이런 그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그 확률 밀도 함수 fx라는 어떤 애가 있을 때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만약에 뭐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예를 들어서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를 가질 수 있더라. 이게 어떤 범위를 잡아줬을 때 첫 번째로 그 이 fx 함수는 그 x축보다는 절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려가 버리면은 그 적분이 음수가 되어서 확률은 음수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구간 넓이가, 그러니까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는 이제 그 핵심 개념은 이 친구는 그 확률을 어디에 대응을 시키는 함수냐면, 그러니까 확률을 함수값에 대응을 시키는 게 아니고 확률을 넓이에 대응을 시킨다. 그러니까 요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확률을 넓이에 대응을 시키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 그 하나의 함수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 이렇게 쭉 가서 축이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뭐 이런 느낌으로 있더라. 이렇게. 여기가 뭐 알파고 여기 베타라 가정을 했을 때 우선은 이 넓이가 1이 돼야 된다는 게 우선 첫 번째 성질입니다. 그래프가 축보도 내려가서는 안 되고 이 전체 구간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있을 때 그 전체 넓이를 1에 대응을 시켜야 된다. 왜냐면 확률의 합이 1이기 때문에. 근데 이 넓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적분의 표현이죠. 그래서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러니까 전 구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의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만약에 이제 확률이라고 그래서 자 probability, 그 다음에 x가 확률 변수인데, 확률 변수가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의 가질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하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이런데 a가 이렇게 있고 여기 b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요렇게 딱 잘랐을 때 요 넓이, 이 넓이가 저 확률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저 보라색깔 넓이다. 넓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적분이라고 해서, 적분이 오늘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정적분의 값을 어떤 이 넓이를 계산해 보면 그게 확률값에 대응하는 이런 거를 만족하는 새로운 함수를 생각을 해서 이런 함수의 이름이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정의를 해야지 이제 뭐 기대값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개념을 잡으세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는 확률을 넓이에 대응시키는 함수를 우리가 새롭게 만든 거고, 이 친구를 만드는 목적은 그 x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 그 다음에 그 x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 분산을 구할 수 있다면은 표준 편차, 이런 값들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잡아서 이제 진행을 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메인 테마는 우선은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게 정규 분포라고 해서 이제 몇 페이지냐면은 17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죠. 정규 분포라는 새로운 분포를 배워요. 얘가 이제 그 연속 확률 분포 나라에서의 이제 가장 유명한 애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기호로는 대문자 n으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Normal Distribution 이래가지고 정규 분포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데 그냥 가장 이상적인 분포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분포는 저렇게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느 정도의 좀 많은, 그죠? 많은 사람을 조사했을 때 그들이 이루는 분포가 보통 이런 분포라고 하고, 뭐 서울 시민, 광명 시민, 뭐 미대학교 학생들 다 뭔가를 조사했을 때 분포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뭐 일반적인 분포라는 게 이제 이렇게 확률 변수 이렇게 있을 때 축을 놓고서는 여기다가 그 확률 변수 x의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면은 얘가 이제 어디 중간에 어떤 평균 값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키건 뭐 수학 점수건 뭐 발 사이즈건 모르겠는데 그런 확률 변수를 조사를 해서
확률 밀도함수를 만들면 이 평균 근처에 애들이 제일 많다고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은 집단은 없어요. 진짜 뭐 5명, 10명 이렇게 조사할 때는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이게 뭐 500명, 1000명, 5000명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을 조사했을 때는 그들의 평균이 얼마가 나오겠죠. 그 평균 근처에서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얘네들의 분포가 보통 이런 분포를 그리게 돼요. 이런 분포의 확률 밀도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률 근처에서 구간을 잡았을 때 넓이가 제일 크죠. 이런 모습으로. 근데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넓이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분포를 이루는 게 보통 일반적인 분포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포 이름이 정규 분포고,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서 이 확률 밀도함수가 식이 이렇게 구성될 때가 있어요. fx라는 함수가 뭐 루트 2파이 뭐 시그마분의 뭐 이렇게 이상한 거 쓰죠. 이렇게 이거 쓰고, 그 다음 무리수 2라고 해서 이상한 숫자를 또 쓰고, 그 다음 마이너스 뭐 x 마이너스 m의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인가요? 2 시그마 제곱 맨날 헷갈려요. 마이너스 붙여서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스몰 m의 제곱이다. 그리고 x는 모든 수이다.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서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함수식을 지수함수 모습이거든요. 이게 지수함수인데 지수가 2차식의 모습은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요. 아직은 뭐 미적분 가야 그릴 수 있는데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생겨 있고,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려지는 집단이 대부분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을 갖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를 이 식을 갖고 있는 이런 분포 상태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자, 확률 밀도 함수식이 이렇게 생겨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이런 분포 상태를 갖는 어떤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 가장 일반적인 노멀한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식이 이렇게 구성될 때 우리가 그 확률 변수가 이렇게 따른다고, 확률 변수가 따른다 정규 분포 라지 m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m 값이 평균 값이거든요. 평균. 여기다가 평균 적어주기로 했고, 그 다음 여기다가 분산을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분산을 이렇게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시그마 제곱. 시그마가 표준 편차죠. 이렇게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뭐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아, 저렇게 확률 밀도 함수식이 이럴 때 그 친구의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 이렇게 쓰기로 했구나. 근데 이제 적혀 있는 데를 보면은요, 이 m 값이 이게 평균이죠, 평균. 그러니까 평균을 여기다 적어주기로 했고, 이 뒤쪽에다가 뭘 적어주기로 했냐면 분산을 적어주기로 한 거예요. 분산, 평균과 분산. 근데 왜 평균과 분산만 적어주냐면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구성하는 이 두 가지 요인이라서 그래요. 어차피 요거 파이, 이거 상수고, 여기 시그마 보이죠? 표준 편차? 시그마 필요합니다. 이 앞에 상수가 변하면 이 그래프 모양이 바뀌어요. 그죠? 막 최대 최소가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그마, 그리고 이제 여기 평균. 이 평균은 약간 좀 평행이동 느낌이 좀 있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움직이는 느낌. 그래서 이 두 개만 가르쳐 주면은 이 확률 밀도 함수 구성이 되고, 이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알려줘도 다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규 분포라는 기호를 쓸 때 라지 x가 따른다 정규 분포인데 딱 요거 두 개만 적어주기로 한 겁니다. 평균과 분산만. 이 식은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정규 분포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인, 평균과 표준 편차, 평균과 분산. 평균은 약간 평행이동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변하면은 이 그래프 모양이 바뀝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기도 하고요, 낮게 떨어지기도 하면서 이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어요. 요거 이제 우선 정규 분포의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 우선 뭐 약간 좀 평균과 분산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구나라고 느낌을 좀 잡아주면은 그러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자, 되게 중요한 자리지. 수능 한 문제. 자, 이제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쌤이 이제 좀 보여줄게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야. 자, 들어 이제 이게 너 이해시키는 설명이야.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이제 정리해드리면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주한이가 주한이가 수학 시험 본 거야.
학교에 가서 수학 시험 봤는데 오늘 수학 시험 보는 날. 근데 주한이가 이제 70점을 맞았어. 70점을 맞은 거야. 좀 어려웠어. 좀 어려워서 70점 맞았어. 그래서 이제 집에 왔지. 집에 왔더니 이제 궁금한 게 많지. 뭐 평균은 몇 점이냐 이런 게 궁금한데 사실은 이제 만약에 우리 학교 수학 점수를 X라 그랬을 때 우리 학교 수학 점수 그 아이들의 수학 점수 근데 수학 점수가 실제 정규 분포랑 되게 가까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몰려있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애들이 적어져. 그러니까 시험 되게 잘 본 애도 되게 적고 시험 못 본 애도 적지. 그치? 평균 근처가 제일 많다는 거지 실제로. 근데 이게 여기서 내가 우리 학교 애들한테 평균을 물어봤더니 평균이 62점이래. 평균이. 그리고 표준 편차가 4점이래. 엄청 치열하다. 이렇게 된 거야. 대충 찍어본가 그냥.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 62점에 분산이 16, 표준 편차가 4짜리 시험 분포가 나왔어. 우리 학교 분포가. 내가 근데 주한이가 70점 맞은 거야. 집에 왔지 이제. 딱 시험 보고 집에 와서 좀 자려고 누웠더니 엄마가 똑똑똑 시험 잘 봤니? 엄마 70점. 엄마가 약간 좀 이제 기분이 안 좋으시지? 평균 몇 점이냐? 엄마 몰라 62점이래. 엄마 뭐라 할 것 같아? 엄마 뭐라 할 것 같아? 네가 만약에 엄마야 뭐라 할 것 같아? 딱 느낌만 해봐 그냥. 엄마 네가 엄마야. 너 몇 점이야? 70점. 평균 몇 점인데? 62점. 엄마 딱 이제 한마디 하겠지. 그래서 엄마가 되게 잘했어 이거야? 아니면은 뭐야? 두 번째지. 느낌이 그렇잖아 그치? 엄마가 야 너는 맨날 그 주간 실천 테스트다 뭐다 학원에서 맨날 부르고 맨날 늦게까지 남아서 확률과 통계 막 6시까지 테스트 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야 고작 평균보다 8점 잘 보려고 그렇게 공부했니? 라고 물어볼 것 같잖아. 엄마가 나가버렸지. 그럼 이제 기분이 언짢은 거야 주한이가. 짜증나네 진짜. 내일도 시험인데 기분도 안 좋고 자버릴까? 고민하다가 이게 보이네. 시그마가 보이네. 근데 이제 어제 홍매태한테 정규분포 배웠단 말이야. 궁금해지는 거야. 내가 몇 등 정도 할까? 몇 퍼센트 점수일까? 이게 궁금해진 거야. 실제로 그래서 평균과 이 표준 편차가 나오면은 몇 등인지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내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야. fx랑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지. 프로그램은 그려져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대충 여기가 이제 봐봐. 루트 2파이 자 시그마가 얼마짜리야? 4 분의 1. 요 앞에 상수 곱해 있는 거야. 상수배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무리수 2라 그래. 우리가 이제 아직은 잘 모르는 수야. 무리수 2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2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분해.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평균이 62점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좀 그래프 식은 그렇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딱 확률 우리 학교 수학 점수 추계나 가정을 했을 때 여기 평균 대칭이거든요. 이 곡선의 모습이. 실제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평균 62점이 잡혀 있어야 되고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주한이가 요 정도의 70점 점수를 맞은 거예요. 그쵸? 평균보다 잘 맞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잡아봐. 딱 연결했을 때 색깔칠한 부분 여기 보이지? 여기. 그치? 이 넓이만 구하면 이 넓이가 바로 수학 점수가 70점 이상일 확률이잖아. 네. 그럼 내가 이 넓이만 구할 수 있다면 나보다 잘 본 애들의 확률을 구할 수 있으므로 내가 몇 등인 줄 알 수 있거든.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식이 이렇게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들게 생겼고 실제로 이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제 미적분 원 같은 데를 열심히 적분을 해야 되거든. 근데 적분을 못해. 기술적으로 안 된단 말이야. 미적분도 잘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넓이를 못 구해. 요것만 이제 구할 수 있으면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사실은 이 정도
본 건데 엄마가 지금 엄마는 수학을 모르니까 이게 뭐잖아 엄마 시그마 뭔지 알아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정석 맨 뒤로 가봐야지. 정석 책을 열어서 맨 뒤쪽에 가시면 맨 뒤로 가시면 돼요. 맨 뒷부분에 이렇게 309페이지 보시면요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보이죠? 그죠? 이게 그 예전에 뭐 우리가 이런 표를 많이 만나봤잖아. 뭐 제곱근표, 상용로고표, 삼각함수, 뭐 삼각비표 이래가지고 그런 표인데 그 오른쪽에 왼쪽에 그 위에 이상한 식이 하나 있죠. 루트 2파이 분의 1의 그 인테그랄 그 왼쪽에 지렁이는 무시하시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 중간에 그 함수식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원래 식이 이게 원형입니다. 원형. 근데 그 식을 보시면서 요거 시그마 얼마로 바뀌었죠? 1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그마 1짜리인 표예요. 그리고 위에 요거 n값 얼마로 바뀌었죠? 0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표준이라는 거는 그 시그마를 1로 보시고 평균을 0으로 본 그래프예요. 이거는. 알겠죠? 다시 한번 우리 학교는 평균이 62점이고 시그마가 4짜리인데 거기 나와 있는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것은 시그마를 1로 보고 평균을 0으로 본 그래프예요. 이걸 표준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표준이에요? 나한테 묻지 마시고 시그마를 1로 보고 평균을 0으로 본 것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이거를 표준이라고 하겠대요. 그래서 그 아래 적혀있는 모든 이상한 숫자들 있죠? 아래 적혀있는 숫자들 그게 다 넓이 값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이 넓이를 다 근사값으로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까지 다 구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망했지. 우리 학교는 평균이 0이 아니고 시그마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를 볼 수 없잖아. 그치? 이 표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표를 보려면은 평균이 0점으로 바뀌어야 되고 시그마가 1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준화라는 작업을 합니다. 표준화.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평균 점수와 시그마 값을 이 표준에 맞추는 거예요. 맞춰서 이 표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넓이를 구하려고. 이게 표준화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따라오고 있냐? 오케이. 못 따라오면 어떡할까? 열심히 들어야지. 난 몰라. 야, 이게 이런 예를 들은 이런 친절한 선생님 어디냐 말이야. 알겠지? 자 이제 봐. 지훈아.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쳐야 돼 이제. 표준화. 표준화는 뭐냐면 그 표를 보고자 하는 거야. 실제 넓이 값을 구하려면 어려운 계산,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을 못 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 표준화라는 작업을 합니다. 표준화. 그러니까 표준화라는 거는 이게 그런 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넓이 값을 다 구해주고 싶은데 이 학교마다 평균 다 다르고 시그마 다 다르지 않겠니? 그럼 그거에 맞춰서 언제 표를 다 만드냐 이거야. 표가 무한개가 나와야 되잖아. 또. 그렇기 때문에 야야 내가 표를 하나만 만들어 놓을 테니 근데 내가 만드는 표는 시그마가 1짜리고 평균이 0짜리야. 이걸 만들어 놓을게. 니네 학교 평균이 몇 점이건 시그마가 몇 점이건 간에 일로 와서 봐. 이걸로 바꿔. 바꾸면 니네가 이거 보고 넓이 계산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야. 자, 그래서 표준화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작업인데요. 이건 당연히 공식이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표준화 공식은 이거예요. 자, 새로운 Z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시그마 분의 변수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적은데 이걸 표준화 공식이라고 합니다. 표준화 공식. 표준화. 이거는 뭐 이유가 없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외워야 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저렇게 x를 저런 작업을 해서 새로운 z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아마 z 점수란 말 들어본 적 있니? 없어요? 네, z 점수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갑니다. 자, 내가 만약에 x가 정규분포 평균이 m 분산이 시그마짜리의 어떤 정규분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막 이상한 원래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평균이 m짜리고 뭐 표준 편차가 시그마짜리
이 정도의 그래프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 학교의 집단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x가 이런 분포 따르고 있다. x라는 확률 변수는 평균이 n짜리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짜리다.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게 이 표를 못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평균도 다르고 시그마 값도 뭔가 있을 거니까. 얘네 학교처럼 평균이 62점, 시그마가 4점. 못 봐, 그 표를 볼 수 없단 말이야. 이 넓이 못 구해 그러면. 근데 이게 표준화 공식이라는 게 있대. 이렇게 표준화라는 걸 거친대. 그러면 내가 우선은 이 z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 z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의 변수예요. x가 변수로 바뀌는 겁니다. z로요. z의 평균을 구해볼게. 자, 봐봐. 자, 이렇게 딱 들어가서 z를 내가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얘는 그러면은 그 기대값의 성질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기대값의 성질은 우선 앞에 상수배 곱해 있는 건 뽑아주시면 돼요. 시그마 분의 1 뽑아주고 또 여기 x-m이 남았는데 변수는 안고 있어야겠지만 평균은 상수는 뽑아내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얘가 m 값과 원래 똑같은 거잖아요. 2x가 m이니까요. 와, 신기반기 이게 0 되는구나. 그러니까 z의 평균은 무조건 0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새로운 z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을 구하려고 갔더니 이 분산 자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z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시그마분의 x-m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산의 성질은 이 상수 곱해 있는 거는 제곱으로 뽑을 수 있다는 거 배웠지? 얘는 그러면은 시그마 제곱분의 1이 앞으로 뽑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의 성질은 이렇게 더하기 빼기는 무시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분산은 더하기 빼기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vx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vx가 원래 x의 분산이니까 이 시그마 제곱이랑 같은 값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vx가 바로 시그마의 제곱의 값인 거죠. 자, 곱해버리니까 얼마가 됩니다. 이 1대 우와, 신기하구나. z는 분산이 1짜리구나. 그러니까 이렇게만 바꿔버리면 확률 변수 x를 이런 작업을 거쳐서 새로운 z 변수로 바꿔버리면 그 z 변수의 평균은 무조건 제로. 어떤 민학교의 평균이 얼마건 시그마가 얼마건 간에 저렇게 바꿔버리면 평균이 0, 시그마가 1로 변환이 됩니다. 변환이 돼버리면은 그 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표를 볼 수 있다. 아까 마지막에 309페이지 표가 하나 있었죠? 그 표를 볼 수 있다는 건데 그 표 다시 한번 보실래요? 거의 뭐 산수라서 이게 뭐 계산하는 거 없고요. 그냥 표를 보면서 하시면 돼요. 거기에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있잖아. 그치? 있는데 그 보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그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그려지는 이 z라는 새로운 변수는 얘도 어차피 정규 분포야. 정규 분포인데 이 z는 평균이 얼마짜리라고? 0짜리야, 0. 평균이 0짜리고 얘는 시그마가 얼마짜리라고? 1짜리인 거야. 그리고 그림이 그렇게 그려진대. 그랬을 때 그 아래 표 하나 봐볼게. 그 예를 들어서 1.32 한번 볼까? 1.3에서 여기 2 해서 요렇게 1.3이랑 2가 만나는 여기만 한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표 보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1.32를 보시면 얼마입니까? 0.4066이죠. 0.4066. 그 앞에 0.2 0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못 찾으면 아빠 가보시면 됩니다. 1.3에서 2에서 뿅 해서 여기 만나요. 여기를 불러주시면 돼요. 여기 얼마라고 적혀 있냐면은 여기가 0.4066으로 적혀 있나요? 맞죠, 그죠? 406.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무조건 여기에서부터예요. 여기에서부터, 0에서부터 1.32, 1.32, 여기 어딘가에 1.32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의 넓이, 이 넓이 값을 구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저기 표를 보는 방식은 딱 이 가로 세로 연결해서 1.32를 읽어버리면은 자 0에서부터 1.32포인트까지 저 곡선과 둘러싸인 면적. 근데 그 면적이 확률인 거 아시죠? 확률 값을 다 구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이제 우리는 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식은 암기하셔야 돼요. 표준화 공식입니다. 야, 별거 진짜 많진 않잖아. 확률 같은 게가. 그치?
대충 이해됐지? 어떻게 보는지도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가야지. 엄마 기다려 이러면서 아 내가 이거 진짜 여기서는 못하겠는데 내가 지금 우리 학교 수학 점수가 70점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얘를 가지고는 못하겠어 가지고 이거를 보겠다는 거지. 표준 정규분포. 자 이제 한다 잘 봐. 자 Z로 바꾸는 거야. 자 크거나 같습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바꾸시면 돼요. 공식대로 빰빰빰빰빰. 그럼 시그마 우리 학교 시그마가 얼마짜리였죠? 4점짜리였습니다. 우리 학교가요. 시그마분의 x가 이거예요. 70점. 주한이 점수. 그래서 70점 빼기 평균 몇 점? 62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이게 8점. 얘는 그러면은 확률 Z가 4분의 8이니까 2점 이상의 확률이네요. Z가 2 이상의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시그마분의 변수 빼기 평균, 시그마 변수 평균 이렇게 땅. 얘를 계산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 표준 정규분포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 표만 보고서 읽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표준화를 시켰으니까요. 바뀐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평균이 0점이 있는데 이 정도에 2점이 있을 거 아니야. 2점.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그 표에는 이쪽을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구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여기를 구해놓은 표입니다. 그럼 2.00을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2점 빵빵. 거기 표 보시면 2점 빵빵, 2.00을 보시면 0.4772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넓이가 0.4772였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전체 넓이는 1이니까요. 좌우 선대칭이라서 이 오른쪽 파트 넓이는 0.5점. 절반입니다. 반띵. 그러면 이제 요 핑크 넓이는 0.5에서 이 친구를 빼시면 됩니다. 0.5 빼기 0.4772. 그럼 뭐야? 0.0228인가요? 확률적으로. 이게 주한이보다 시험을 잘 볼 확률이에요. 그럼 확률이 저거라는 말 여기다 100을 곱하면 100분율이 나오거든. 그치? 확률이라는 게 원래 그거고 거기다 100을 곱하면 퍼센트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2.28이 되죠. 그러니까 야 확률적으로는 0.0228이고 여기다 100을 곱해주면 퍼센트 100분위가 나옵니다. 2.28%죠. 그러니까 주한이가 이번에 전교 2.28%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300명이라고 치면 한 5등 정도 했겠네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제 가야 돼, 안 가야 돼? 엄마한테 가야지. 엄마, 꽝꽝꽝. 왜? 평균마다 80점을 무식히 하고 다니고 그냥 끊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엄마한테 한마디 해줘, 엄마. 엄마는 정규분포가 뭔지 모르지? 표준도 뭔지 모르지? 내가 계산해봤거든. 어제 봤어. 계산해봤더니 내가 아마도 한 5, 6등 할 것 같아. 엄마가 믿지를 못하지. 야, 말이 돼? 평균보다 8점밖에 못 봤는데? 엄마, 이번에 시그마 값이 4래. 엄청 몰려있대, 진짜. 장난 아니래. 그러니까 조금만 잘 봐도 섭차가 쫙 떠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평균보다 8점밖에 못 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만 체크할 수 있으면은 이게 인원이 많을 때도 내가 대충 몇 퍼센트인지가 나온다는 거죠. 분포 상태를 가지고 내가 상위 몇 퍼센트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작업을 표준화 시킨다고 합니다. 표준화. 어느 해에 한국, 미국, 일본의 신입사원의 월급은 평균이 200만 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있는데 평균이 200만 원, 200만 원. 미국은 2,500달러. 그 다음에 일본은 21만엔. 이렇게 이제 평균치가 나와 있고요. 표준 편차가 10만 원. 표준 편차가 10만 원. 표준 편차가 300달러. 표준 편차가 25,000엔.
25,000엔 21만엔 뭐라 해야 돼 이거 2.5안 아니고 2.5 그냥 단수가 그냥 21만엔 1000.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은 25,000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 단위가 달러, 이거 10만 원 이렇게 된 거다. 그랬을 때 이게 궁금해지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평균 값이고요. 이게 시그마 값인데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누가 상대적으로 누가 돈을 많이 벌고 있을까? 근데 이제 어떤 애가 있는데 A 나라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 A, 미국 사람 B, 일본 사람 C가 있는데요. A, 그 한국 사람은 돈을 215만 원을 받는데요. 월급이. 힘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2,800달러를 받는 애가 있고 23만 엔 받는 애가 있습니다. 2,800달러 받는 애, 그 다음에 23만 엔을 받는 애가 있어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지네가 뭐 얘기하는 거죠. 야야야, 내가 돈을 더 너보다 잘 버는 것 같아. 아닌데 내가 잘 버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화할 거 아닙니까? 이제 궁금한 게 생긴 겁니다. 상대적으로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다 공통으로 바꾸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 만약에 평균 연봉이 월급이 200만 원이면은 200만 원 근처에 제일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200만 원이 제일 많고 막 500, 600, 2천만 원 버는 애들은 적고요. 그리고 뭐 월급이 뭐 60만 원 적고요, 그죠? 형이 제일 많다고요. 그러면 내가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Z가 그러니까 X가 이거 한국을 X, 이거 미국을 Y, 일본을 뭐랄까 뭐 XY, 뭐 M 이렇게 이거를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215만 원보다 돈을 잘 벌 확률을 구하면 얘보다 돈을 잘 벌 확률이 나오잖아. 확률적으로 그렇지. 얘가 계산을 해보는 건데 얘가 다시 한번 그 표준화 연습을 하는 거야. 표준화 가시면서 크거나 같다라고 체크하시고 얘네가 시그마가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변수 빼기 평균입니다. 시그마 분의 변수 빼기 평균. 그러면은 자 시그마 10분에 가시고요. 변수가 215에서 평균 200을 빼주시면 되겠죠. 얘가 그래서 이제 10분의 15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한국 나라에서는 Z가 1.5보다 크거나 같은 정도의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공통을 잡는 거죠. 표준화를 시킨다는 거고, 표준화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표준화 시켰을 때는 평균이 무조건 0점입니다. 이 공식 거쳐왔기 때문에 이 Z는 평균이 0점에다 시그마 1짜리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한 이 정도에 1.5가 이렇게 있어서 이 파란 색깔 칠한 넓이가 A보다 돈을 잘 벌 확률입니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뭐 비교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미국 사람 Y가 이제 얘는 돈을 2,800달러 벌고 있었거든. 평균이 2,500달러였어. 돈 잘 벌어야지 뭐 평균보다는. 그래서 그 친구보다 돈을 잘 벌 확률을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비교가 잘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이걸 공통으로 가자는 거지. 얘는 그러면 자 확률 또 가시면서 자 또 Z점수 바꿉니다. 그거 하나 같습니다. 미국은 평균이 300달러였고요. 시그마가 300달러였고요. 2,800에서 2,500을 빼시면 됩니다. 변수 2,800 빼기 2,500 평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분자에서 300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1 이상의 확률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보니까 뭐 1이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 그럼 이거보다 너보다 잘 버는 애들 꽤 많죠, 한국보다. 그러니까 우선은 한국 애가 상대적으로 돈을 더 잘 벌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애보다는. 그 다음에 일본에. 자, 일본 애가 점수를 일본 평균이 21만 엔이었는데, 근데 이제 얘가 23만 엔을 벌고 있었으니까. 얘는 그러면은, 크거나 같다, 네가 돈은 번보다 23만 엔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해보자. 얘보다 이제 얘가 또 Z로 환산해 주시면은 얘네가 아까 시그마 값이 2,500N이었거든요. 그럼 25,000N
25,000n분의 몇 선주 갈게요. 자, 이거에서 이거 빼셔야 됩니다. 2만n이죠, 2만n.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그러면은 약분하면서 이게 5분의 4니까 0.8이 나와요. 얘가 그래서 0.8 정도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일본 애보다 그 돈을 잘 벌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0.8이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0.8. 이렇게 잡히면서 이거보다 넓이가 넓어지면 이게 바로 얘보다 그 돈을 잘 벌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이죠, 이제. 누가 돈을 상대적으로 제일 잘 법니까? 한국인 거죠, 한국인. 한국 애보다 돈을 잘 벌 확률이 제일 적어요. 넓이가 작으니까, 그치? 상대적으로는 제일 잘 버는 애가 A5, 그 다음 미쿡, 그 다음에 1번 이런 식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서로 비교해봤자 뭐 평균보다 내가 잘 봤잖아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그마 값까지 도입을 해서 흩어진 정도까지 도입을 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봤더니 한국 애가 그래도 돈을 제일 잘 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표준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표본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9-3번.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안 어려워요. 자, 기본 9-3번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2짜리 정규 분포가 있다. 뭐 대충 평균이 60. 시그마가 2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확률을 구해보래. 연습해보라는 거야. 1번. 자, x가요. x가 5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봐라. 뭐 얘를 구하라 그러면은 또 가면 돼. 자, 확률 Z로 바꾸시면서 크거나 같다. 시그마 2짜리였죠. 그래서 2분의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 58점 빼기 평균 60점. 얘는 그래서 이렇게 58점에서 60점을 빼주시면 됩니다. 위에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면서 Z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표를 보는 방법은 자 보세요. 이렇게 좌우 대칭의 곡선의 모습인데 자 마이너스 1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저 왼쪽에 있죠. 0보다. 실제로 그래서 표를 보면은 이 정도의 마이너스 1점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넓이를 구하셔야 답입니다. 이 넓이. 근데 이제 표에 마이너스 1은 없고요. 1은 있어요. 1은. 그죠? 1은 있죠. 1. 여기 1. 1 잡아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 넓이는 표에 나와 있습니다. 1.00을 읽어주시면 되고 표에 적혀 있죠. 0.3413으로 생각해라. 그러면은 이쪽 초록색이 0.3413이라는 거는 이 왼쪽의 파란색도 0.3413으로 보시면 되고 이 오른쪽의 이 전체의 넓이는 누가 뭐라 해도 0.5니까. 그치? 그러면은 좌우 대칭을 이용하시면서 얘는 그래서 왼쪽 파트 넓이가 0.3413에다가 오른쪽의 전체의 넓이 0.5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58 이상일 확률은 0.8413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2번도 해볼게. 2번에서 자, 확률 자 x가 일단 연습 하나 시켜줄 거야 이거. x가 이제 57 이상 64 이하일 확률을 구해봐라. 바꾸면 돼. 자, 왜냐면 표를 보려면은 다 Z로 바꿔줘야 돼. 표준화. 우선 좀 갈게요. 자, 2분의입니다. 2분의. 그 다음에 57 변수에서 이 평균 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3점 이렇게 나오고요. 이쪽은 또 2분의 시그마분의 64 빼기 60 그럼 4 이렇게 되겠죠. 4. 얘는 그러면 이제 계산하라 그러면은 자 Z가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뭐 표 보시면 알 수 있죠. 표 다 그려놓으시고 요렇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요걸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한다.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인데 표준 정규 분포를 이루는 이 확률 밀도 함수 이름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이름도 있어. 유명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1.5부터 이 정도에서 마이너스 1.5가 이렇게 있을 것 같고 2가 이런 데 있지 않겠냐 이거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5부터 2까지 이 넓이를 구하시면 답인데 이 오른쪽 넓이는 이 반띵한 요만큼 넓이는 2.00을 읽으시면 되고요. 근데 왼쪽에 여기 마이너스 1.5잖아요. 마이너스 1.5는 표에 없으니까요. 이렇게가 여기 1.5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1.5를 다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5 읽어주시고 2.0 읽어주셔서 그 둘을 더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5를 읽어주시면은 0.4332 0.4332에다가 2점 빵빵 읽어주시면 0.4772 이 둘을 더하시면은 이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수만 하시면은 0.9104가 나온대요. 쉽죠? 표를 보시면서 표준화시키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좌우 대칭 모습이라서 이쪽 넓이 구하려면은 이쪽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갑니다. 59 이하다. x가 59 이하다. 자, 또 표준화 갑니다. z로 바꿔주시고 작거나 같습니다. 2분의, 그죠? 시그마 2분의 59에서 60을 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라는 거는 또로로로로로로로 곡선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Z축 평균 0짜리 근데 마이너스 0.5 몰라 이런 데 있었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땅.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넓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 오른쪽에 여기 요 넓이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그지? 여기 왜냐면 반띵하면 이 왼쪽은 0.5니까 0.5에서 이 흰색 부분을 빼면 되는데 이 친구를 읽는 방식은 마이너스 0.5 표가 없으니까요. 여기로 오셔서 0.5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쪽 넓이랑 똑같은 파트 넓이가 하나 있거든요. 0.5 읽어주시면은 표에 보시면은 0.1915. 그러니까 이 파트 넓이가 0.1915. 당연히 이쪽 넓이도 0.1915. 그럼 이제 내가 찾고자 했던 노랭이 넓이는 0.5에서 그렇죠? 반띵해서 0.1915를 빼시면 되겠죠? 얘는 그래서 0.5에서 0.1915를 빼주시면 됩니다. 뭐 0.308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괜찮으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연습 한번 해봐. 표준화시키는 공식 좀 머리에 집어넣자.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00명의 키의 분포는 거의 정규 분포 이루고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근데 거의 정규 분포라는 말은 완벽하지는 않은데 정규 분포 곡선의 식을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학교 2학년 학생의 키를 x라 가정을 했을 때 x가 정규 분포 이루고 있고 평균이 164점이고 표준편차가 4점이니까 이런 분포는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곡선은 막 이렇게 정규 모양처럼 다루고 있을 것이다. 근데 1번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X, 그 학교 2학년의 키가 158cm 이상 164점 이하인 학생이 몇 명인지를 물어봤죠. 그러면 우선은 확률부터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확률을 붙여서 이렇게 확률을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58cm 이상 164cm 이하의 확률은 얼마냐? 요거를 또 표준화를 시켜서 자 확률 자 대수로 가시고 자 시그마가 4점이니까요 4cm니까요 4분을 가시고 158에서 평균 164를 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6인가요? 이쪽은 또 4분에 가시고 164 빼기 164니까 빵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는 그래서 이 표를 또 봐야 되니까 자 Z가 이렇게 가면서 이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평균을 다 바꿨기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을 살짝 그려보시면 얘가 이렇게 생기고 평균이 0인데 얘는 근데 마이너스 1.5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 정도의 마이너스 1.5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5는 표에 없지만 1.5가 표에 있으니까 여기만 체크해서 1.5를 읽어주셔도 넓이는 똑같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1.5는 거기 가르쳐 줄 거예요. 0.433이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얘가 0.4332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158cm 이상 164cm 이하의 학생을 뽑을 확률이 0.433수이다. 근데 전체가 500명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 수는 전체 500명에다가 확률
0.4332를 곱해주시면 이게 바로 대략 예상되는 저키의 학생들 수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곱하기 해보시면은 이게 200 근사값으로 뭐 216 근처가 나오나 봐요. 딱 나눠 떨어지지 않나고요. 대충 근사값으로 216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2번 158cm 이하 또는 166cm 이상. 2번에서는 자 확률이 그 키가요 158 이하. 남학생은 아니겠지, 그지? 여학생이겠지. 그럼 그냥 2학년 학생인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158 이하 또는 x가 168, 6 이상. 얘네 몇 명이냐 이런 건데 또 계산해봐요. 자 우선은 표를 봐야 되니까 Z로 환산하셔야 되고 시그마가 4점이었습니다. 그럼 4분의 가시고요. 158에서 164를 빼시면 됩니다. 얘 마이너스 6 똑같이 나오고 또는 그 다음에 또 Z로 환산하셔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 4분의 요거 166에서 평균값을 빼셔야 됩니다. 얘가 2 이렇게 등장을 하죠. 초반에 표를 그리세요. 얘 살짝 그리면서 Z 적어놓고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다라고 믿어주시고 여기 평균이 0에 자리 잡고 있을 거다.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가 요 정도의 마이너스 1.5가 있으면서 요 넓이 또는 0.5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좀 가까이 이렇게 0.5가 있어서 요 넓이 이 둘을 더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넓이 두 개를 구해서 1에서 어차피 전체 넓이는 1이라서 요 파트와 요 파트를 빼면 되겠는데 요쪽 파트의 넓이라는 거는 0.5를 읽으시면 되는 거죠. 표에서. 그래서 그 두 개 가르쳐 줍니다. 0.5가 0.1915 넓이가 요쪽 파트 넓이가 0.1915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왼쪽 파트 넓이는 마이너스 1.5는 없으니까 1.5를 읽으시면 됩니다. 1.5 넓이가 똑같죠? 0.4332 이렇게 나오면서 요 확률과 요 확률을 더하시면은 이거 또는 이거의 확률을 계산하신 거라서 그 둘을 더하기를 해주면은 0. 얼마예요? 0. 더하니까 모르겠다. 0.3753 와. 다음 얘가 0. 요 둘이 더해서 1에서 빼면 됩니다. 0.3753이 나옵니다. 요 보라 색깔 두 파트 넓이가 뭐 말인지 알겠죠? 요쪽 왼쪽의 넓이 0.5라서 0.5에서 얘 빼신 거랑 이 오른쪽 요 반띵해가지고 요렇게 넓이도 0.5니까 0.5에서 얘를 뺀 거 두 개를 더하시면 0.3753이 나오니까요. 전체가 500명의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 또는 이거의 확률 0.3753 이거를 곱하기를 하면 학생 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산해 보시면 대충 근사값으로 딱 변화부터 되거든. 얘가 187명 이렇게 학생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얼추 봐. 어느 학교죠? 여고겠지, 여고겠지, 여고. 너무 작아. 자, 기본 9- 아래 거 연습 하나 해볼래? 아래 거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 9-5번. 자, 또 잘 문제 읽어봐. 약간 조그마한 냄새가 좀 나는데,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의 키는 평균이 174고 표준 편차가 6cm인 정규 분포 따른다. 여기 적어주시고 X를 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또 키가요 183cm 이상인 학생 중에 60%, 183 미만인 학생 중에 10%가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 확률, 자 키가 180 이상, 183 이상일 확률부터 계산을 해볼게. 이 확률부터.
얘는 그러면 이제 확률 계산을 해야 되니까 다시 표를 보려면은 표준화 작업을 좀 거쳐주시면 되고 Z로 가시면서 표가 하나 같다. 자, 시그마가 6짜리. 그럼 6분의 그 다음에 183 빼기 평균. 183 빼기 174가 9점이네, 9점. 이렇게 9cm. 이거 이제 2분의 3 1.5네요. 얘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Z가 1.5 이상일 확률이 됩니다. 표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 평균이 제로 1.5는 약간 오른쪽 그죠? 이 정도 1.5가 있을 거고 땅 했을 때 이 넓이 이 넓이가 확률인데 이 반띵의 전체 넓이는 0.5고요 여기를 표로 보고 알 수 있거든요. 그 아래 가르쳐주죠. 0에서 1.5까지 넓이를 0.43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 넓이가 0.43 그럼 이제 요 노란 색깔 칠한 넓이는 0.0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07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분포를 따르는 학교에서 키가 183cm 이상일 확률은 한 0.07 정도니까 100분의 1을 말하면 7% 정도 얘네들이 키가 183 이상일 것이다. 일단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183 미만인 애들도 농구 동아리 가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우선 확률적으로 갑시다. 얘가 183 미만인 확률은 이건 계산 또 할 필요 없죠. 어차피 이쪽 전체를 말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0.93이 되겠죠. 0.07을 빼버리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0.93의 확률을 갖습니다. 또 읽어볼게 이제. 근데 뭐라 그랬냐면 키가 183 이상인 애들 중에는 60%가 농구 동아리 가입하고 싶대요. 그 다음에 키가 183 미만인 애들 중에서는 10% 학생들이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걔네가 그 아래쪽 읽어보세요 또.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는 학생이었을 때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조건 확률입니다. 얘를 전체로 보시라는 거죠. 그럼 내가 한 명을 뽑았을 때 걔가 저 농구 동아리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그 애를 뽑을 확률부터 구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키가 183 이상인 애들 중에서는 60%가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하고 키가 183이 안 되는 애들 중에서는 10%의 학생들이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 명을 뽑았을 때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하는 애를 뽑을 확률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키가 183cm 이상이었던 확률적으로 0.07의 확률로 키가 183 이상인 애들을 뽑을 수가 있는데 그들 중에서 다시 60%가 농구 동아리에 가입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여기다 그러면 100분의 60 곱해야 되니까요. 0.6이죠. 0.6을 곱하시면은 이게 바로 키가 183 이상인 애들 중에서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애들. 그 다음 두 번째 키가 183 미만인 애들의 확률은 엄청 많죠. 0.93. 0.93의 확률로 키가 183이 안 되는 애를 뽑을 수가 있는데 그들 중에서는 10% 정도가 농구 동아리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100분의 10, 0.1을 곱하시면은 이게 바로 183이 안 되는 애들 중에서 농구 동아리를 가입하려고 마음 먹은 애들.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는 애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었을 때 183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근데 이거 두 개 더한 거분에 이쪽 동네가 주인공 확률이라는 거예요. 되시나요? 그래서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위에다가 0.07 곱하기 0.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건부 확률 전체 중에서 근데 그 중에서 얘가 184 이상 183 미만 농구 동아리 가입하고 싶어하는 애들의 확률 더하는 거. 근데 전체 이걸 봤을 때 그 중에서 이 친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이냐 그대로 올려주시면 된다. 이거 두 개 더한 거분에 요거 처리하시면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은 산수니까 이거는 45분의 14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래쪽에 연습 빨리 한번 해봅니다. 시작. 이제 여기를 제대로 알고 보면 되게 쉬운데
근데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 딱 책을 막 넘기다 보면은 도대체 이상한 독서 나오면서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초반에 여기를 잘 마무리를 해야 돼. 그러면 되게 쉽게 느껴져. 자, 다음 문제를 볼게. 기본 9-6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기본 9-6번. 자, 이번에는 그 확률 변수가 이러한 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정규 분포, 그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다. 완벽한 정규 분포죠? 근데 얘네가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이거를 계산해달래요, 확률.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왼쪽으로 하나 시그마.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 뭐 해달라는 거냐면, 확률을 구해달라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서, 자, 이게 x축이라 가정을 했을 때, 야, 얘가 표준화시키기 전의 모습이라면은 원래 여기가 스몰 m이 잡히는 거고 요 정도의 아마 m으로부터 시그마 한 칸 이쪽에 m으로부터 왼쪽으로 표준 편차 하나만큼 따라 들어가서 요렇게 라인 잡았을 때 이 넓이를 물어달라고 그죠? 이 넓이 얼마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 저건 이제 표준화를 시키면 되는 건데 또 표 보고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차피 좌우가 넓이가 똑같으니까요. 이쪽 넓이 하나만 구해서, 이 파란 넓이 하나만 구해서 2배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그래서 확률, 그 x가 평균보다는 좀 잘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평균으로부터 시그마 하나 정도까지의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뭐 얘를 구하는 방법이야 다시 표준화를 시키면 되겠죠. 자, Z로 갑니다. Z. 자, 시그마 분의 m-m이죠. 이거 자 여기 0대입니다. 시그마 분의 m 빼기 m 이거죠. 0대고요. 자 오른쪽은 시그마 분의 m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m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m 값은 날라가고 이게 시그마 분의 시그마니까 1이죠. 1. 실제로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자, 확률인데 자 Z 표준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오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0.3413이 나옵니다. 3413. 그래가지고 요 하나 넓이가 0.3413이 되면서 따라서 내가 찾고자 했던 저 왼쪽까지 넓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2배 하시면 되겠죠? 1번 답은 그래서 0.6826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좀 설명을 또 드릴 게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확률. 자, n-k 시그마. 그러니까 n-k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요. n 더하기 k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7이다. 여기서 그 k가 뭐냐고 이런 질문인데 또 가볼게 표준화. 공식 그대로 가보자. z 크거나 같습니다. 자, 원래 시그마분의 이 친구에서 스몰 m을 빼야 되는 거죠. m은 없애버리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k 시그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그마분에 가시고요. 이 친구에서 또 평균 m 값을 빼야 되기 때문에 m 값이 사라집니다. 그럼 k 시그마 이렇게 나오죠. 이 확률이 0.97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그마를 이렇게 날려도 괜찮기 때문에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 자 표준 확률 변수, 표준화시킨 점수가 얘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7이 되고 싶다. 얘는 그러면 이제 뭐 표가 알겠지만 여기 쫙 z축 평균이 제로 근데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이 확률을 묻는 거라서 뚱뚱 이 넓이를 또 묻는 거죠. 이 넓이가 0.97이 되고 싶다. 그럼 이제 이게 좌우 대칭 모습이라서 이 색깔칠한 초록색 같은 넓이는 이 0.97의 절반이 될 수밖에 없죠. 얘는 그래서 0.485가 되면 돼요. 그렇죠? 여기다 2배 하시면은 0.97이 나오니까요. 그럼 이제 뭐 뒤에 표를 봐도 괜찮고요. 0.485가 나오면 되는데 표는 뭐 봤다고 생각하시고 그죠?
얘가 K가 2.17 정도 찾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뒤에 표 보시면 0.4850의 넓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K 값이 0.217이 나온다. 아니 2.17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제 정규분포 곡선에 되게 중요한, 이건 계산이니까 그냥 지울게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건데, 이게 한번 봐봐, 그래프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 X라는 애가 이제 평균이 64점, 시그마가 5점짜리 이런 어떤 뭐 수학 점수 분포,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의 수학 점수의 평균 시그마. 그 다음에 Y라는 학교가 있는데, Y라는 다른 학교가 있는데 그 친구의 그 학교의 수학 점수를 Y라고 가정을 했는데 얘네도 평균이 64점이래요. 평균이 똑같네. 얘는 근데 시그마가 10점짜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학교는 평균이 같다는 거야. 시그마가 다르지.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 이건데 실제로 이런 게 있어. 잘 봐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평균이 M값이라 가정을 하고 뭐 시그마는 그냥 표준편차가 시그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X가 따라가는 분포가 정규분포 평균 M, 시그마라 가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정규분포 곡선의 좀 재밌는 특징은 뭐냐면 이 평균으로부터가 되게 중요한 거야. 평균으로부터 시그마 하나 이 정도의 평균으로부터 시그마 한 칸 왼쪽으로 시그마 한 칸 그걸로 둘러싸인 면적 요 넓이 이 노란색의 넓이가 0.6826으로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시그마 한 칸 오른쪽으로 시그마 한 칸 왼쪽으로 시그마 한 칸을 봤을 때 그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정규분포 곡선은 무조건 이거야. 그게 아까 그 1번 예제에 설명을 한 거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그마 두 칸을 가볼게. 요 정도의 시그마 두 칸 n 플러스 2 시그마 이 정도의 왼쪽으로 시그마 두 칸 n 마이너스 2 시그마가 있을 때 뿅 올려서 요 핑크 넓이 보이지? 이 핑크 넓이가 이제 시그마가 2짜리가 얼마냐면은 대충 이제 근사값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정확하게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0.477돌의 2배를 한번 해볼까? 0.477돌의 2배 해버리면은 4, 27에 14, 9, 그죠? 27에 14, 5, 0.9544죠. 그래서 저 핑크 넓이는요, 이 핑크 넓이는 0.9544로 절대 안 바뀌어요. 이 둘의 넓이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규분포 곡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점수가 몇 점인지도 중요하지만 네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시그마 몇 개 정도 잘 본 거니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날라나 모르겠지만 아까 점수가 70점이었잖아, 점수가. 근데 평균이 64점이었잖아, 그 학교가. 근데 시그마가 아까 내가 시그마를 4점으로 잡았을 거란 말이야. 4점 아니었나? 3점이었나? 시그마 3점? 아무튼. 그러니까 얘가 잘 봤잖아, 평균보다. 근데 평균보다 고작 6점밖에 잘 봤니?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평균으로부터 시그마를 2개를 잘 보는 거야. 그럼 시그마를 2개 잘 봐버리면 평균으로부터 시그마 2칸 벌어져 있는 여기. 야, 그만 자, 조성률. 중요한 건 안 되지. 잘못 잡고 있어. 다시. 평균으로부터 시그마를 2개 정도를 잘 본 아이는 여기에 요 포인트에 속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 그러니까 얘보다 잘 보기가 진짜 어려운 거야. 넓이가 되게 적거든. 자,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지금 이게 X라는 학교의, 그러니까 어느 학교의 수학 점수고요. 얘가 또 다른 학교의 수학 점수인데
잘 생각해봐. 두 학교의 평균이 지금 어때? 평균이 똑같으면은 야, 그 다음 너희들의 대화가 뭘 것 같니? 야, 니네 학교 이번에 평균 몇 점이야? 아, 몰라. 64점이래? 우리도 64점인데? 그 다음 그 두 친구의 대화가 어떤 대화가 오가겠냐고, 이제. 똑같네. 평균이 똑같네? 아싸! 이게 아니라, 야, 근데 니네 학교 이번에 어때? 애들 어때? 점수가 어때? 그러니까 야, 이번에 난이도 이상해가지고 엄청 다 몰려있어, 거기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야, 근데 이번에 조금 문제가 좀 어려운 것도 많고 쉬운 것도 많아서 이번에 좀 터져 있어. 그러니까 잘 본 애도 많어. 근데 못 본 애도 많다? 막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보통 시그마가 작으면은 그 학교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두 학교 모두 평균 점수는 64점에 잡혀 있습니다. 평균은 똑같아요. 그리고 정규분포 곡선이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딱 대칭선으로 이런 종 모양이 나와야 합니다. 그쵸? 근데 곡선의 모습을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시그마가 5짜리니까요. 한 요 정도의 시그마 하나 잘 보는 69점. 5점을 못 봤을 때 59점이 있잖아요. 그쵸? 자, 시그마 하나 오른쪽 왼쪽 봤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랑 여기 보이죠? 저 노란 두 선 사이에, 노란색 두 선 사이에 넓이가 0.6826이 무조건 나와야 해요. 그리고 얘는, 보세요. 얘는 시그마가 10점이었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74점, 이쪽에 54점. 이렇게 10점, 시그마 하나 벌린 거죠. 얘는 그러면은 이 노란색과 이 노란색 보이죠? 그 사이의 넓이를 0.6826을 만들어야 해요. 자, 잘 생각해봐. 얘는 구간이 되게 좁단 말이야. 이 좁은 구간에 넓이를 이만큼을 모두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곡선이 어쩔 수 없이 위로 쭉 올라가야 돼. 쭉 올라가줘야 돼. 그래서 곡선의 모습이 여기서 얘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곡선의 모습이. 왜냐하면 좁은 구간에다가 0.6826의 넓이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평균 근처에서 이게 정규분포 곡선의 모습이 위로 쫙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를 보면은요, 이게 평균은 똑같은데 좌우 대칭선은 같은데 시그마 값이 꽤 커졌기 때문에 시그마 왼쪽으로 하나 10점 빼고 시그마 한 칸을 더한 54점부터 74점까지만 0.6826을 만들면 돼요. 그 곡선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낮게 떨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모습이 이런 느낌의 곡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곡선의 모습 봤을 때 평균 쪽에서 엄청 올라가 있는 그래프이거든요. 저 친구의 모습 같은 경우는 평균 근처에서 그래프가 위로 쫙 올라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 평균 근처에 애들이 엄청 몰려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시그마가 작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시그마가 작다.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애들이 엄청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한 75점만 맞아버리면 전교 1등이죠.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학교로 왔을 때는 75점 정도 맞아도 시그마 하나 정도밖에 못 가요. 얘네 학교는 여기도 좀 많지만 시험을 잘 본 애들도 꽤 많고 시험을 엄청 못 본 애들도 꽤 많다고요. 퍼져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보통 우리가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판단합니다. 크다. 퍼져 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저번에 얘기했었지 이거? 제발 해가지 마라 이거. 얘가 고르다야 고르다. 시험 점수가 고르다. 고만하다. 그러니까 뭐 다들 엇비슷하다. 뭐 이런 느낌. 시그마가 작다. 근데 두 번째 요 그림 같은 경우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거 완전 반대말이니까요.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르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완전 반대말이에요. 완전 반대말. 이해가 되시죠? 자, 한 문제 더 풀고 간단하게 메모할 거 있으면 하시고 이거 정규분포 곡선은 이렇게 생긴 애예요.
그러니까 넓이가 안 바뀌어요. 시그마가 중요한 거지. 시그마 값이 결정되면은 그 안쪽의 넓이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기가 아프지? 그래서 그래프가 왜 위로 올라가는지, 왜 그래프가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시그마 3개 잘 보면은요 1%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학교가 64점이었잖아. 시그마가 5점이고요. 그럼 15점 잘 봐볼까요? 15점 잘 보면 이거 몇 점입니까? 79점밖에 안 되죠. 79점 맞아버리면 저 집단에서는 1% 안쪽입니다. 시그마 거의 1% 쪽이 정도가 돼요. 뭐 시그마 4개 잘 보면 이제 서울대 의대 가는 거죠. 가자! 가는 거고. 됐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갑니다. 9-7번. 학교 내신의 최다 빈출이 요겁니다. 9-7번. 많이 되죠? 선생님들이. 이제 뭐 커트라인 정하기 이런 거예요. 커트라인.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본 9-7번입니다. 자, 지금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지원자가 2,000명 2,000명이 지원을 했다. 많이 됐네. 근데 성적의 분포 2,000명의 성적을 내가 X라 가정을 했을 때 그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요. 평균이 450점이라고 하고 표준 편차가 75점짜리 정규 분포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0명이면 되게 많아서요. 걔네들의 점수를 곡선으로 만들면 실제로 종 모양처럼 나와요. 평균 분치가 엄청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600점 이상이래. 1번. 그러니까 600점 이상 받은 애는 몇 명이냐 이거죠. 우선 이제 600점 이상 받을 확률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확률. 자, 그러면은 요거 다시 표준화를 가서 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 Z로 환산하시고 시그마가 75인가요? 대단한 시험이죠? 시그마가 75점. 완전 몇 점인가요? 75점분의 600에서 450을 빼면 됩니다. 그럼 150이죠? 깔끔하다. 150이 돼버리면서 계산하면은 자 Z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죠? 야, 이거 뭐 대충 이제 표 보는 거 느낌 오잖아 이제. Z 것이고 수와 평균은 제로 2점보다 잘 봐야 되니까 2가 꽤 멀리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얘가 시그마가 1짜리 곡선이라 가지고요. 여기 2는 시그마 2칸인 거예요. 엄청 잘 본 거예요. 시그마 2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그마 2개를 잘 보면 엄청 잘 본 거예요. 시그마 2개를 잘 보면은 한 2.28%라고 아까 계산해봤었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가 시그마 값이 한 14, 15 나오니까 평균이 만약에 60점이 나왔어. 그럼 시그마가 15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시그마 2개면 30점이잖아. 그럼 한 평균이 60이야? 시그마 2개에 30점? 그럼 90점 정도 맞으면은 2%.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겠지만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걔네가 시험 보고 나서 그 분포 상태 그거 성적 올려주거든요. 통계를. 거기에 시그마 값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성적표 나오기 전에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몇 등급이 될 건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은 거기 표 나와 있겠지 뭐 그지? 그래서 줄 거 아니야. 2.0을 0.48로 구하라. 그러니까 요 파트의 넓이가 0.48이다. 근데 요 반띵은 0.5다. 그러면 내가 이제 저 파란색 넓이라는 건 0.5에서 0.48을 빼면 되기 때문에 대략 근사적으로 0.02의 확률. 요게 2%라는 뜻이에요. 100분의 2. 근데 전체가 2,000명이었기 때문에 몇 명인지 궁금할 때는 확률을 곱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2,000명이었는데 그 2,000명에다가 확률값 0.02를 곱해주시면은 몇 명입니까? 40명입니까?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600 이상이죠. 되게 잘 본 거죠. 2,000명 중에서 한 40명 정도. 두 번째. 자, 입학 정원이 320명이래요. 그러니까 320명의
입학을 할 수 있다. 2,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럼 이제 한 몇 점 정도 맞아야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그 커트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320등까지 입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20등의 점수 있죠. 점수를 뭐 A점이라고 하세요. A점. 근데 얘네가 지금 320명이 입학을 허락받을 수 있으니까요. 얘네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전체가 2,000명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2,000분의 320이 이게 합격 확률이죠. 합격률. 0 나누시고 2까지 나눠주시면은 100분의 16이 돼버리면서 이거 대충 0.16 정도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16% 뽑는 시험이에요, 저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쟤네들의 그 성적 분포입니다. 성적표, 성적. 곡선. 평균은 450점. 근데 이제 얘가 이 320등 점수를 내가 A점이라 가정을 했을 때 이거 꽤 잘 보내거든요, 이거. 그죠? 320등이니까 뭐 이 정도의 점수 잘 받으면 이런데 A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점수가. 그러니까 얘가 합격을 하려면 얘보다 잘 볼 확률 여기 있죠. 보라색깔 칠한 부분. 이 파트의 넓이가 0.16이 돼야 돼요. 여기 넓이가 확률적으로 이 정도 딱 잡혀 있어야 얘보다 시험을 잘 볼 확률이 0.16이 돼버리면서 얘까지 붙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자, 확률입니다. 점수가요. 320등 점수. 문 닫고 들어가네. 그 친구 점수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적인 부분이 0.16이 되면 걔까지 붙는 겁니다. 요거를 커트라인이라고 해요. 이거 이제 표준화시키면은 그 확률 Z로 갑니다. 자, 어디 있어요? 시그마가 75였습니다. 그러면은 자, 75분의 빵 가시고 점수가 A점이었고 평균이 450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0.16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는 이제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에 표준 확률 분포, 표준 정규 곡선, 평균은 제로. 근데 모르지만 뭐 이 정도의, 그치? 이 정도의 땅 있어서 요 땡그라미가, 이 땡그라미가 여기 잡혀 있겠죠, 자리가, 그죠? 그랬을 때 요 색깔 칠한, 파란 색깔 칠한 부분 넓이가 0.16이 되면 성공입니다. 이제 표를 보셔야죠. 거기서 0.16 찾아야 되니까 0.34 보셔야겠네요. 0.34. 왜냐면 이 파트 넓이가 0.34가 돼야 이쪽 넓이가 0.16으로 잡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파란 동그라미가 얼마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1.0이 돼야 한다는 소리죠. 그래야지 표준에서 1.0에서 넓이가 0.34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 파란색 동그라미의 값이 즉 75분의 A-450점이 이게 1.0이 돼야 이 관계가 만족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75 곱합니다. 그럼 A-450이 75점이 되니까요. A라는 애는 더해버리면은 525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는요, 525점 정도를 맞아야 요놈아가 이제 320점 정도 하고 문 닫고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는 그 추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또 골 때려요. 그게 애들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가장 쉽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잘 이해하면 됩니다. 초반에 이상한 말들이 자꾸 나와서 우리를 편혹시키고 복잡하게 만들지만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천천히 이해하고 잘 설명 듣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요 세 번째 주제가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그래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
관계가 있으니까 또 뭔가를 사용해라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왜냐면은 이 이항분포라는 거는 셀 수 있는 변수에서 우리가 배운 거라서 이건 이상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배웠던 제일 유명한 애, 그죠? B, N, P 그거죠. 그 다음에 정교 분포는 우리가 오늘 배운 거고, 얘는 연속 확률 분포 나라에서 대화가 되는 애입니다.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거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그 주사위를 한 100번 던집니다. 100번 던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랄까요? 6의 약수? 그러니까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 그러니까 100번 던진 것 중에서 6의 약수가 몇 번 나와 있는 횟수를 x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6의 약수가 1, 2, 3, 6이라서 요거 3개라서 확률적으로는 3분의 2예요. 얘가 한 번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짜리 사건입니다. 근데 질문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만약에 근데 x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60번 이상 나올 확률, 이거를 구해봐라는 거예요. 자, 이해합시다. 자, 100번 던졌는데 그 100번 중에서 6의 약수가 나온 횟수가 x거든. 근데 그 x가 이제 60번 이상이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내가 보기엔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게 60번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는 게, 그러니까 x가 이제 60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00번 중에서 60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100번 중에서 61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0번 중에서 62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실제 99번이 6의 약수가 나왔을 수도 있고, 매우 희박한 확률이지만, 그 다음에 100번 모두 6의 약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게 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못하죠. 사람이 할 수가 없고. 하나만 적어볼게요. 확률. 그러니까 어떻게 확률이 진행이 되냐면 이 x가 62일 확률이라는 게 이게 뭐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얘를 확률식으로 적어주면은 자 100번 중에서 62번 선택을 해야 합니다. 100번의 독립시행. 일어난다, 뭐 안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100번의 시행 중에서 62번이 6의 약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확률이 이제 3분의 2잖아요.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6분의 4니까. 그러면은 얘가 100 컴비네이션 62 가시고 그 다음에 3분의 2에 62승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이제 38번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저거 하나가 적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61번 일어나. 여기 한번 써봐. 이따가 계산을 해보면 100번 중에서 61번 일어나라. 그 말은 100 컴비네이션 61 가시고 61번 이렇게 해야 되니까 3분의 2에 61승 가시고 그 다음에 3분의 1에 39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60부터 100까지니까 41개죠? 그 41개를 주구장창 더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너무 힘들죠, 이게. 한가한 사람들은 한 달 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게 답이 나오긴 하겠죠. 그러니까 뭐, 딱 느낌이, 야, 이거는 하다 죽는다. 하다 죽어. 계산이 거의 불가하다. 이런 거예요. 계산이 안 되네? 이런 느낌이죠. 저희 박지가 없어가지고. 잠깐만.
부당지나 헷갈지나 근데 이거 과제 클릭 검사.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계산이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 뭐 설명할 수 그러니까 뭐 이해를 시킬 수는 없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x가 만약에 이렇게 그 n, p라는 어떤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다. 근데 이게 이쪽 나라에서 계산을 지금 방금 해봐서 알겠지만 계산이 엄청 복잡하고요. 이거 얘만 해봐도 그렇지. 그래서 이게 계산이 너무 타이트하고 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복잡하고 뭐 복잡하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게 거의 불가능한 계산이죠. 손으로는. 근데 여기서 그 근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그런 이론이 뭐냐면 여기서 그 시행 횟수 있죠 이거 이항 분포의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면은 이 확률 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충분히 크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NP가 뭐 얼마 이상이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등학생들은 그냥 깔끔하게 그냥 대충 N이 그냥 한 30 이상 정도 한 30 이상 정도면은 충분히 크다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절대 시험에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한 30 이상 정도, 한 30번 이상 정도의 횟수를 이루면 그럼 걔가 따르는 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와 비슷한 분포를 이룬다라고 알려져 있고 원래 여기가 이항 분포는 여기가 시행 횟수 한 번 사건 발생 확률을 적어주는 건데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그 확률 변수 이항 분포의 평균이 NP라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의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이게 NPQ라 그랬죠. 이게 이제 뭐 그건 공식이었는데 원래 그 정규 분포는 여기다가 평균 분산 적어주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평균을 적어주고 여기다가 이 분산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근사적으로 이런 걸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 아래 188페이지에 그 중간에 그래프 같은 거 하나 있잖아. 볼래 눈으로 한번. 188페이지 중간 정도의 곡선 모습 보이죠? 근데 n이 10, 30, 50 이런 거 보이죠? 근데 그 n이 시행 횟수거든요. 근데 시행 횟수가 30 정도만 됐더니 그 곡선의 모습이 약간 정규 분포처럼 종 모양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n이 50이 돼버리면 정말 거의 좌우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나라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을 이쪽으로 끌고 와서 하겠다 이거야. 이항 분포에서 계산이 안 되는 거를 정규 분포로 넘어가서 하자라고 하고 이게 지금 알려져 있다는 거라서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게 그냥 믿고 쓰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아까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진짜 한 3년 늙는 거거든. 그죠? 근데 저기서 잘 봐. 아까 우리가 이 x가 뭐였냐면은 100번 시행을 했는데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를 변수로 잡은 거예요. 근데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항 분포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독립 시행 여러 번, 횟수, 개수, 명수, 확률 변수. 그죠? 우리가 이거 쓸 수 있잖아. x가 이항 분포 따른다. 자, 100번의 시행을 했고 확률적으로 3분의 2다 이렇게 딱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저 x가 따라가는 분포는 이항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들을 다 더한 거예요 지금. 각각의 확률들을 더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손을 못할 작업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거 지금 시행횟수가 이거 좀 바꿀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자. 이거를 100으로 했으면은 여기서 얘가 시행횟수가 100번이나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커요. 시행횟수가. 그러면 얘를 x가 잘 가지고 와서 얘가 정규 분포 둘이 곱해 이게 지금 숫자가 요거 잠시 바꿀게. 이쁘게 하려고 그냥 90으로 바꿀게. 90번 던지고 요거 다 90으로 바꾸면 된다. 요거 빡세. 90
요거 89, 9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요거 90으로 바꿔주고 90으로 바꿔주고 요거 29로 바꿔주고 요 28로 이러면 못 되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얘가 요것도 90으로 바꾸고 딱 바꿨을 때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n이 충분히 크니까 시행 횟수가 30보다 크거나 같죠. 뭐 30 근처로 주지도 않고 더 훨씬 큰 값을 주거든요, 보통 문제들은. 그랬을 때 얘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자 np 여기 평균짜리죠, 평균짜리. 둘이 곱해버리면은 60, npq 여기다 3분의 1 더 곱하면 되거든. 얘가 이제 20 이렇게 돼요. 이런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시그마 루트 20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이 정규 분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것은 이건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표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계산하는 결과가 이걸 실질적으로 정말 다 계산해서 더하는 값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노동을 할 바에는 거의 근사적으로 이루는 정규 분포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어떠냐. 이게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항분포에는 실제로 할 수가 없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주의사항이 이런 게 좀 있는데 한번 보자고. 주의사항. 이 정규 분포라는 것은 사실 이게 그 평균과 그러니까 그 정규 분포 곡선의 그 정의역이 원래 모든 수라서 이 종 모양 곡선이 중간에 가닿게 딱 끝나는 게 아니거든. 끝없이 가는 거거든,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좀 오판이 좀 들어갈 때가 있어서 적어드리긴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자, 이항분포 진짜 이쁘게 좀 할게요. 720,6분의 1로 하겠습니다. 대충 뭐 주사위 720번 던지고 이제 뭐 6이 나올 확률, 6이 나오는 사건의 개수를 뭐 x라고 했을 때 6분의 1 이러시면 되겠죠. 조상님 계속 잘해야 너. 잘하. 자, 첫 번째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확률이 이제 x가 뭐 한 60번부터 한 90번까지 이거의 확률을 구해봐라. 그럼 얘는 그냥 하면 되지 뭐. 요거 이제 근사적으로 바꿀 수 있거든, 이거. 바꿔서 이제 얘를 이항분포는 이 시행 횟수가 정말 크니까 720번이나 있기 때문에 저는 정규분포의 모습으로 바꾸면서 np 평균, 자 120 여기다가 6분의 5를 한번 더 곱하면 되니까 100이네요. 100. 깔끔하다. 10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얘를 가지고 이제 표준화 시켜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z가 크거나 같다 시그마 자 10분의 그 다음에 60에서 120 빼니까 마이너스 60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또 10분의 90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30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표 보시면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뭐냐면 자 확률 그 이제 그 뭐라 그래요. x가 100번부터 600번부터 그러니까 720번까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일어났다 이거예요. 모두 다 일어날 확률. 그렇게 구하라는 거는 이게 조금 애매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거를 정규분포로 바꿨을 때는 이 정규분포라는 게 평균이 120짜리고 이게 사실 이게 점유율이 끝없이 가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720번 던졌을 때 이게 몽땅 다 일어나라는 얘기잖아. 이럴 때는 여기서 다 들 수가 없다고요. 그냥 여기서 x가 600 이상인 확률을 구하시는 게 맞다고요.
왜냐면은 이 시행횟수가 이게 정규분포, 이항분포에서는 600번부터 720번까지 가능하지만 근데 정규분포 나라로 왔을 때는 쟤를 저렇게 한번 해볼까? 자, 표준화 한번 시켜볼게. 자, Z로 갑니다. 자, 600번이기 때문에 자, 10분의 600 마이너스 나 계산을 못하지? 600의 숫자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지? 600에서 120을 빼니까 사실은 너무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10분의 600 마이너스 120이니까 이게 480이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잖아. 잠깐만. 120에다가 6분의 5를 곱해주면 20에다가 500. 그렇지? 120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평균이 120번이라서 이게 600. 잠깐만. 미안해. 이거를 그래서 바꿔보자고. 얘가 이제 x가 0번부터 한 40번까지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은 이게 표준화를 시키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이제 시그마 10분의 설명을 해야 되나? 근사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쪽에 이쪽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지 않을 때. 근데 거기 닫지 마시고 그냥 근사의 개념으로 그냥 여기서 x가 40 이하이다. 왜냐면 이게 왜 왼쪽 끝이잖아요. 근데 정규분포에서는 이 왼쪽 끝의 개념이 없어요. 이 곡선의 모습 원래 정의역이 모든 수가 되면서 끝없이 정근선이 있는 거거든, x축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나온 김에 여기까지 한번 적어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런 애가 나왔을 때 이게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라는 식이었거든. 근데 얘가 여기서 자 이거 봐봐, 이렇게 쓰기도 한다. 자, 시그마 이제 R이 60부터 90까지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720 컴비네이션 R, 그 다음에 이제 6분의 1의 R승, 그 다음에 6분의 5의 720 마이너스 R승 이렇게 적어주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이거랑 동일한 뜻이야. 같은 뜻이지. 그러니까 720번의 시행 중에서 확률이 6분의 1인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인데, 근데 그 R이 60부터 90까지 시그마이기 때문에 저거랑 의미가 똑같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확률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건 손을 못하는 작업이니까 정규 분포를 바꾸어서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좀 해석하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마 수능에서 꼭 내는 문제라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통계에서. 자, 기본 9-8번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거랑 비슷하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졌어요. 1의 눈이 나온 횟수 똑같죠? 주사위를 720번 던지는데 그 720번 중에서 자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죠.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x가 따라가는 분포가 이게 이항분포예요. 720번의 독립시행이고 그 한 번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짜리이기 때문에 얘는 자 이항분포를 따른다. 720, 그 다음에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죠.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이게 x가 따라가는 확률 분포예요. 그럼 1번에서 x의 평균과 분사,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이항분포는 뭐 평균 구하는 게 그냥 애들 장난이잖아. NP. 얘는 그래서 120 구하시면 되고, 자 분사는 NPQ. 얘가 NP거든, NP. 그러면 그 NP에다가 Q 일어나지 않을 확률 6분의 5를 한번 더 곱하시면 됩니다. NPQ 100이죠, 100. 그래서 평균은 100이고 이제 분산은, 그러니까 평균은 120이고 분산이 100짜리 분포예요. 2번에서 근데 그 확률을 그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이제 얘가 120번 이상
130번 이하를 계산해봐라. 이거 몇 개 안 된다고 해도 이거 손으로 못해 이거. 여기서 만약에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x가 이제 121 확률 더하기 x가 121 확률 이거 다 해야 돼 이거. 그치 이게 이산 쪽에선 각각 확률을 더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적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사람 피 말리는 게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요 이거. 121번 일어날 확률이 720번 중에서 121번 선택을 하셔야 되고 121번 일어나야 되니까 6분의 1의 121승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720에서 121을 빼면은 우와 이게 599승이거든. 얘가 720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121번 나올 확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를 11개를 더해야 돼. 110부터 130까지니까. 수작업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x가 이항분포 720,6분의 1이었는데 여기서 이 실행의 수가 꽤 크지 이게? 꽤 크지? 꽤 크니까 여기서 얘가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꽤 낫지 그지? 평균이 120짜리 120짜리고 분산이 100짜리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분산자리 10의 제곱이라 적으면 좋죠? 표준편차의 제곱, 표준편차 시그마가 10짜리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구해봐라 이거예요. 이 친구를 구해봐라. 이제 뭐야? 표준화 가는 거죠. 확률. 자, Z. 습. 자, 10분의 120 빼기 120. 120 빼기 120. 빵. 또 10분의 130 빼기 120. 그럼 10이지, 10. 우와, 이거 1이구나. 얘는 그러면은 정규분포 곡선 그렸을 때, 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제로인데, 여기가 1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요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표본이 0.3413입니다. 0.3413. 그래서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주사위를 720번 던지고요.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x인데요. x가 한 120번부터 한 130번 정도 나올 확률은 한 0.3413 정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한 34% 정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이번엔 x가 110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래요. 또 이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규분포로 바꿨죠. 120,10의 제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이제. 자, Z로 바꿉니다. 크거나 같다. 자, 10분의 그 다음에 110에서 120 빼니까 이게 마이너스 10이 만들어지고 얘는 그래서 확률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시면 되는 거지. 그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요렇게 이 빨간 데를 다 넓이를 더해달라는 거야. 그러면은 반띵하면 0.5고요. 이쪽 넓이가 0.3413이었기 때문에 0.3413 더하기 0.5. 얘는 그 확률적으로는 0.841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항분포 상황을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답이 확률이 얼마큼 차이가 날까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계산값으로 계산하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아래쪽에 예제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 내용이 좀 초반에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그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 공장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장난 초반에 장난 아니거든요. 그거를 극복하셔야 돼요. 그걸 극복이 안 되는 고3들이 통계 진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납득이 되면은 이 추정은 되게 쉽습니다. 자, 이거 예제 하나 빨리 풀고 이제 마무리해드리고 확인 테스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들아, 그 확인 테스트를 너무 길게 끌지 말고 빨리 한 다음에 특점 받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한 4시 한 15분 정도에 마무리를 해. 너무 대여섯 시까지 있지 말란 말이야. 그런 프린트가 아니잖아.
빨리 물어보면 되는데 왜 안 물어보고 질질 끄냐 이거지. 복습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거 안 시키면 너네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아, 이 2학년들은. 그래서 그거라도 해야지 나중에 남지. 이거 특강했는데 한글 같은 거 열었더니 엄마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너희들 특강했잖아. 어디서? 홈메트에서. 뭐야? 뭐 했어? 뭐 이런 일이 생길까봐 지금 하는 거 아니야. 니네가 복습만 잘해준다면 내가 그걸 하겠니? 자, 갑니다. 기본 9-9번입니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무게는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5g인 오케이, 정규분포 적어주시고 평균이 30짜리 5 이렇게. 근데 이 공장에서 무게가 40g 이상인 제품이 불량 판정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내가 그 제품 하나 뽑았는데 걔가 40g 이상일 확률을 구합시다. 저게 뭐냐면은 저게 불량 뽑을 확률이에요. 불량 뽑을 확률. 근데 얘는 정규분포니까 이제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서 확률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시그마가 5짜리입니다. 자, 5분에 가시고 그 다음에 40에서 평균을 뺍니다. 40 빼기 30이니까 10이 만들어지면서 얘는 자, Z가 2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는 거랑 똑같고요. 표가 나와 있죠? 자, 이제 뭔지 알 거예요. 2 이상이니까 2보다 오른쪽 넓이 0.5에서 0.48 빼시면 됩니다. 뭔지 알겠죠? 0.02. 확률적으로는 한 2% 정도. 그러니까 저 공장은 2% 정도가 불량품이에요. 망해야죠. 그죠? 예, 이제 망할 것이고. 그러니까 100개 만들면 2개가 불량이야. 근데 2,500개를 임의로 뽑습니다. 불량품의 개수가 57개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죠.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내가 Y를 그러니까 불량품 개수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2,500개를 임의 추출하는 거. 그거 줄쳐 볼래? 임의 추출이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하나를 뽑아서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 친구가 불량 뽑을 확률 똑같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약간 그 이런 멘트를 주지 않아도 이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니네 그런 거 알잖아. 니네 그 비타500 이런 거 알지? 예전에 그 한병도 이런 거 있지 않았니? 뚜껑 땄을 때? 그치? 그런 이벤트 있었지. 근데 만약에 뭐 어떤 애랑 둘이서 비타500을 사가지고 딱 뚜껑 따가지고 딱 갔는데 옆에 친구가 나 한 병 더다! 그 옆에 애가 뭐라 그래? 너 때문에 내가 한 병 더 뽑을 확률이 줄어들었잖아. 그렇게 이게 사실 맞는 말이지, 그지? 얘가 하나 뽑았으니까. 하지만 비타500은 진짜 많이 만들거든. 그러니까 네가 하나 뽑는다고 이게 느껴지지 않는 정도의 확률이겠지.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다 이건데 얘네가 임의로 추출한다는 말은 하나 뽑아서 불량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어서 섞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 친구가 불량 뽑을 확률은 이걸로 불변이다라고 독립시행이라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얘네 말은. 그럼 내가 2,500개를 추출해요. 그럼 이게 이런 뜻이에요. 공장. 이거 제품 진짜 많겠지, 그지? 엄청나게 많다. 여기서 몇 개를 뽑냐면 2,700번에 2,500개를 임의 추출한다는 말이 그래서 제품 뽑는 시행은 2,500번, 독립시행 2,500번. 그 중에서 불량품의 개수가 확률변수 Y라고 가정했을 때 이 Y가 따라가는 분포가 우리가 학습한 거에 따르면 이게 이항 분포입니다. 그쵸? 독립시행 2,500번, 매번 불량 뽑을 확률은 0.02로 고정. 그 중에서 불량품이 나온 개수, 이항 분포 디자인이라고요. 얘는 그래서 2,500번의 독립적인 시행을 하고 한 번 불량 뽑을 확률은 100분의 0.0이었기 때문에 100분의 2니까 50분의 1이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저기 이항 분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쟤네가 확률, 불량품의 개수가 57개 이상일 확률을 구해봐라. 이거 하다가 한 50살까지 해야 돼요.
57일 확률, 58일 확률, 59일 확률 계속해서 2500까지 하셔야 돼요. 아,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하지만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인데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클 때는 약간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로 바꿔도 큰 차이 없다. 여기다 그러면은 평균 분산 적어주셔야 되는데 평균이라는 게 얘랑 곱하면 되잖아. 그치? NP 얼마야? 50.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50개의 분량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NPQ 여기다가 이제 50분에 49를 한번 더 곱하면 되지. 49인가요? 다 이런 분포 따르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게 니네가 2,500개 뽑았을 때 평균적으로 한 50개 정도의 분량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근데 얘네 말은 이제 57개 이상이 나오라는 말은 참 운도 지실이었다는 거지. 정리를 구해봐봐. 해설해보자. 얘를 가지고 하면은 계산이 금방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그 뽑은 분량 개수가요 37개 이상이고 싶다. 아이 됐지. 이제 이거 가면 되지. 정규 곱하면 이제 얘는 그래서 확률 Z는 거나 같습니다. 자, 시그마 7분의 그래서 7분의 하시고요. 여기서 평균을 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쁘죠? 마이너스 안 이쁜데 50 37 빼기 50 맞죠? 마이너스 13이에요. 57개 이상. 아 이게 57개잖아 이거. 아 진짜 애들은 얘기도 안 해주고 진짜 진짜 57개 이상이다. 그러니까 57에서 50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1 이상이다. 1 이상. 얘는 그러면은 자 확률적으로는 Z가 1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면 되고 의하 평균은 너는 0 1은 여기 우리는 요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다. 0.5에서 0.3413을 빼면 되겠다. 0.34를 빼라는데 친절하네. 0.34를 빼라. 얘는 그래서 0. 얼마가 되는 거야? 0.16. 그러니까 한 16% 정도의 확률로 57개 이상 분량이 나올 것이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아래쪽에 예제 연습 하나 해봅니다. 시작. 2-9번 하나만 해보세요.